카페 한쪽 구석에서 갑작스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오늘 아침의 평온함을 깨뜨렸습니다. 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어제 지혁에게 카페 매니저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후라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은호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MBC 집 다시 태어나다 프로그램 조연출 김민지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집 다시 태어나다라면 요즘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유명한 인테리어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가 SNS에서 은호 씨의 인테리어 작업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호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서요. 프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호 씨만의 독특한 감성과 아이디어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작은 공간을 활용하는 센스가 뛰어나시더라고요. 한편 창고에서는 지혁이 문틈으로 은호의 전화 통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은호가 전화를 끊고 나서 수정에게 말했어요. 수정아, 나 방송 출연 제의 받았어. 진짜. 어떤 방송? 집 다시 태어나다. 수정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미쳤다. 그거 완전 대박 프로그램이잖아.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은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큰 무대에 설 만한 사람이야? 그냥 카페에서 소소하게 인테리어나 하는 게 내 분수 아닐까? 그때 현수가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너 실력 좋은 거 나도 안다고. 하지만 저는 진짜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든 뭐든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재능이야. 자신감 좀 가져. 지혁은 창고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은호의 재능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빼곡한 촬영 현장에 은호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일을 시작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 공간의 가장 큰 문제는 빛이에요. 은호가 카메라를 향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둡거든요. 하지만 거울과 밝은 색상을 활용하면 빛을 배로 늘릴 수 있어요. 은호는 능숙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벽지를 뜯어내고 페인트를 칠하고 가구를 배치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꿈을 키우는 곳이어야 해요. 은호의 이 한마디에 스태프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PD는 조연출에게 속삭였어요. 이 친구 정말 대박이네. 카메라도 잘 받고 말도 자연스럽고.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카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 씨 계세요? TV에서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인테리어 의뢰 가능한가요? 갑작스러운 인기에 은호는 당황했습니다. 수정이 신나서 말했어요. 우리 은호가 완전 스타가 됐네. 이제 연예인이야. 하지만 은호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어요. 이상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일이야? 그런 은호를 창고에서 지켜보고 있던 지혁.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그동안 은호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며칠 후 지혁은 용기를 내어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야, 축하한다. 방송 정말 잘했더라. 하지만 은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감사하긴 한데요. 선배가 축하해 주실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되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이지. 정말요? 선배는 저랑 안 어울린다고 하셨잖아요. 은호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갑자기 달라 보이세요? 이상하네요. 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호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선배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은호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한편 지혁의 집에서는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집 다시 태어나다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머, 저 애가 우리 지혁이가 좋아했다던 그 애구나. 다정이 화면 속 은호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지혁이는 은호를 좋아한 게 아니라 은호가 지혁이를 좋아했던 거예요. 수빈이 정정했습니다. 아, 그래? 어쨌든 저런 괜찮은 애를 왜 마다했을까? 지혁이 형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환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상철은 묵묵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 애 참 당차네. 이런 애들이 요즘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때 창고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지혁도 같은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은호를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빛이 나는 사람이었나? 지혁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은호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방송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카페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기존 단골 손님들이 오히려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데? 죄송해요. 선배. 제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은호가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뭔가 대책이 필요해. 그때 창고에서 지혁이 나타났어요. 은호는 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예요? 또 무슨 일이세요? 잠깐만, 내가 해결책이 있어.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해결책이요? 현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약제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인테리어 상담은 별도 공간에서 하고. 지혁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창고 옆 빈 공간 있잖아. 거기를 상담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카페는 카페대로 조용히 운영하고. 은호는 놀란 표정으로 지혁을 바라봤어요. 생각해보니 꽤 괜찮은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낼게.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그런 걸 해주려고 하세요? 은호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어요. 그냥 내가 여기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지혁은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호에게 미안하다는 마음, 그리고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현수가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해보자.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며칠 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혁은 직접 나서서 벽을 허물고 페인트를 칠했어요. 은호는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점 지혁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선배, 왜 이런 걸 해주세요? 작업 중간에 은호가 물었어요. 별 뜻 없어.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지혁이 벽에 페인트를 칠하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별 뜻 없어요? 응. 하지만 지혁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저녁, 새로 만들어진 상담 공간에서 은호와 지혁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잘 될 것 같아. 지혁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가? 이 모든 거요? 사실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은호의 솔직한 고백에 지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은호야. 네. 내가 그때 한 말들 정말 미안해. 지혁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떤 말요? 너랑 안 어울린다고 한 말.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 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선배 덕분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은호의 말에 지혁은 가슴이 찡했어요. 자신 때문에 은호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순간 카페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지은호 씨 계세요? 네, 저인데요. 저 강남에 사는 김유진이라고 해요. 방송 보고 꼭 은호 씨께 인테리어 부탁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은호가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아, 네. 상담 받으러 오신 거예요? 네. 아파트 전체를 다시 꾸미고 싶거든요. 예산은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정말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약이 많이 밀려 있어서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은호 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여성이 떠나고 나서 은호와 지혁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대단한데? 지혁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이제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무서워요. 사실. 은호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부담되고 혹시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고. 지혁은 은호의 불안한 마음이 이해됐어요. 자신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무너진 경험이 있었거든요. 괜찮을 거야. 정말요? 응. 너는 진짜 재능이 있어? 나도 이제야 알았지만. 은호가 지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선배도 이제 뭐 할 거예요? 나. 지혁이 잠시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해야겠어.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무엇을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변해야 한다는 거야. 그때 카페 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엔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씨 맞으시죠?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 최민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은호 씨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건도 좋게 드릴게요. 은호가 깜짝 놀랐어요.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답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명함 두고 갈 테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남성이 떠나고 나서 은호는 멍하니 명함을 바라봤어요. 지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졌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어요. 그때 은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순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은호야. 식당에 손님들이 내 이야기만 해? 우리 딸 TV 나왔다고 자랑하고 다녀도 되지? 엄마,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순이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호가 지혁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행복해하시는 걸 보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잘할 거야. 지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지혁을 올려다보지 않았고 지혁은 은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됐거든요. 선배, 앞으로도 창고에서 계속 지내실 거예요? 왜? 싫어. 아니요. 그런데 이제 저도 바빠질 것 같아서 예전처럼 자주 신경 못 써드릴 것 같아요. 은호의 말에 지혁은 쓸쓸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은호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럼 다행이고요. 하지만 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창고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은호가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은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 지혁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이렇게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은호가 카페에 출근하자 창고 앞에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나도 새로 시작하려고 해. 응원한다. 은호는 쪽지를 읽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혁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아직은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둘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일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